그러니까 이게 참 주식이라는 게 재밌어요. 제가 주식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베어마켓 랠리 힘들어요. 베어마켓 랠리는 종목 선택하는 것도 힘들어요. 어쨌든 베어마켓 랠리 장은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장하고 달라야 돼요. 그거 설명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오랫동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 관련주 입장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발의 이거는 카카오나 네이버에는 쥐약이죠. 거의 폭탄이죠, 폭탄. 그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한전도 보면 대선 끝나고 전기요금 올리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반등을 하는데 이게 정책 관련주라는 게 뭐냐면 정책을 분류해서 그거를 또 한 번 이게 얘가 좋고 얘가 나쁘고 이걸 이제 어떤 섹터를 분류하면 그 섹터가 나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이 차트를 보고 1등주, 2등주 찾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총 2단계의 를 필터링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정책 관련주 중에 어떤 섹터가 좋을까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일단은 밝히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섹터가 이제 밝히는 형태의 흐름으로 가는 거죠. 그게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제가 매번 얘기 드리지만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베어마켓 랠리이기 때문에 종목도 되게 이제 핀셋으로 잘 들어가야 되고요. 잘 이제 그거 좀 이렇게 잘 접근해야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될 종목들은 다 버리고 될 종목들은 찾아야 되면 일단은 펀더멘탈부터 먼저 과감하게 이제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 관련주들이 아마 이제 적잖이 나올 거예요. 변동성이 저는 한 번은 나왔다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요즘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많이 이제 쓰고 있는 방식인데요. 제가 이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민을 했었는가 하면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작년에 자율주행차나 PCB 쪽 이런 것들 이제 PCB 심택 뭐 코리아 이런 것들 다 보면서 제가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거죠. 어떤 건가 하면 어떤 고민을 했는가 하면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좀 쉽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제 말을 한번 기울여 보세요. 이게 주봉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저 사람 얘기가 맞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면 뭐 공감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 제가 막 팍 빠져 있는 건데요. 물론 이런 종목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까 얘기했지만 인포뱅크처럼 이런 종목도 해야 돼요. 이렇게 주봉 위에 올라왔을 때 일봉이 이렇게 이건 일단 대장주니까 이런 패턴이 거의 대장주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제가 고민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건 이건 조금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저는 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요런 게 일봉상에서 이렇게 딱 들어오는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등주가 그만큼 많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심택도 보면 코리아스케이트도 보고 심택도 보면 요런 거거든요. 여기서 사기는 제일 좋긴 한데 여기 들어와서 사기는 제일 좋은데 쉽지 않아요, 그게. 근데 요게 올라가기 전에 주봉이 살짝 밑에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봉을 할 때 이평선을 볼 때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이러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지 않으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요 라인 정도에서 사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봉이 밑에 이렇게 딱 떨어졌을 때 이렇게 사지 않으면 먹을 게 없어요. 보통 한 50에서 한 100% 정도를 먹으려면 추세 매매 갖고는 못 먹어요. 이렇게 단타는 가능한데 추세 매매에서는 절대 못 먹어요. 그 매매를.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해봐서 알아요. 근데 추세 매매는 재밌긴 하죠. 근데 되게 오래, 근데 그건 못 먹어요. 그럼 결국 저기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막 움직이도 않으면 셀트론 저딴 거는 안 되고 어, 움직일 것 같은데 바닥에서 매집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들이죠. 대체적으로 보면 예전에 제가 한일 시멘트도 그런 얘기 있고요. 성신양에도 그런 시멘트 종목 딱 4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들에서 보세요. 한일 시멘트는 지금 주봉의 이평선이 이렇게 돼요. 지금 시멘트 관련 주도가 정말로 센 테마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정말 센 테마면 이게 이탈 안 해요. 이걸. 주봉이. 그것도 초기에. 절대 이탈 안 한다니까요. 이탈합니까?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시멘트 주처럼 저렇게 막 이탈하고 이런 형태가 없어요. 정말 센 테마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 테마는, 그러니까 시멘트 테마는 지금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한일 시멘트, 성신양해. 얘는 이탈하지 않았죠. 일등주죠. 근데 지금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조정받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유니온이라고 있어요. 이제 올라오고 있는 형태죠. 그 다음에 쌍용 CN이. 네. 밑에 있죠. 꼴등주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멘트 업종이 주도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안 세요, 얘가 지금. 건설주도 안 세요. 세지 않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얘가 주봉 이평선을 딱 올라왔을 때 벌써 얘는 1등주다 2등주다의 느낌이 오죠. 센 종목들은 주봉의 이평선을 절대로 종가상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인포뱅크처럼 그래요. 보세요. 얘가 주봉의 이평선 요까지는 살렸어요. 종가가. 여기서 관리가 안 됐죠. 올라갔다 다시 무너지잖아요. SK하이닉스 안 그렇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SK하이닉스. 요건 주봉이고 이거 일봉이에요. 달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죠. 이제 앞으로 이 시장의 흐름은 밑에 있다 갑자기 뚝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요즘 굉장히 이제 많이 빠져서 있는 형태인데 LG노텍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왜 이걸 자꾸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가 하면 추세 매매는 할 수 있죠. 단타를 치면 이 위에 있을 때 일봉이 여기 들어오면 사면 되죠. 무너지면 팔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쉽게 갈 수 있어요. 뭐 손절도 많이 하면 되지만 이익 나면 손절 뭐 마이너스 5%고 이익 나면 뭐 30% 가면 되니까 그 확률 게임을 가면 되지만 근데 많이 못 먹어요.
진짜 50% 100% 먹으려면 여기 사야 돼요. 초입에서. 그래야 50% 100%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타밖에 안 돼요. 이런 거는. 오, 대표님 특이한 케이스, 특이한 논리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저는 진짜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해 왔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 밑에서 지시를 이렇게 오랫동안 했던, 이게 어느 정도 했던, 그러니까 그리고 갈 때가 됐던 종목들은요. 보세요. 한번 이렇게 올라오면 그다음부터 기회를 안 줘요. 바로 땡겨요, 이렇게. 보세요. 기회를 안 줘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붙지를 못할 정도의 어떤 속도로 가는 거죠. 왜? 매집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또 한 번 눌림목을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눌림목 없이 그냥 땡겨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통 2에서, 그러니까 50에서 100% 가더라고요. 단타가 아니라.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꺼냈는가 하면, 어, 제가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좋아요. 여러분이 다 좋은데, 에, 어쨌든 주봉이 이평선 위에서 타고 가는, 그러니까 다음에 주도주를 할 때 센 종목들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밑에서 이렇게 딱 샀는데, 내가 이렇게 밑에서 딱 매집을 했는데 얘가 본격적으로 딱 올라가잖아요. 그냥 터지면서 올라갈 때 이런 형태의 종목들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종목들이 벌써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이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1등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밑에 건 손대면 안 되고. 지금 LG화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여러분들 2차전지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기대만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1등주가 될 때는요, 주봉상으로 보세요. 올라가죠? 이게 안 무너져요. 얘가 무너지고 나서는 또 한동안 기어요. 그다음 다시 올라가다가 얘가 또 안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는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를 떠나서 지금 어때요? 흘러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자꾸 아까부터 왜 자꾸 이런 얘기를 자꾸 대표님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합니까? 왜 그런 얘기를 자꾸 베어마켓 랠리니까. 이 베어마켓 랠리는 어, 어떤 형태든 간에 센 걸 해야 된다고요. 센 거를. 그러니까 가치 투자 막 이런 거는 이 가치 투자는 지수가 이렇게 상승장일 때 하는 거고, 아니면 적어도 앞으로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또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형태에서 박스권일 때 하는 거예요. 가치 투자는.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라고 얘기할 때는 그런 종목 손대면 안 돼요. 베어마켓 랠리에서 뭐 그렇게 매집을 해서 기다리고 그렇게 안 돼요. 그거는. 제가 셀트리온을 이게 나쁜 기업은 아니지만 셀트리온은요, 저희가 한 번도 매매해갖고 손해 본 적이 없어요. 다 틀고 나서. 근데 이때 제가 이상하다 그랬어요. 이때부터 손대지 말. 지금 보세요. 주봉이 올라오지도 못하잖아요. 얘가 잘 갈 때는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그리고 얘가 잘 갈 때 올라갈 때 이렇게 했다가요, 다시 이게 무너지잖아요. 다시 올랐죠. 그 다음부터 못 올라오잖아요.
이평선 위에 있는 시간보다 밑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잖아요, 지금. 이건 베어마켓 랠리든 아니든 간에 이런 건 손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얘가 다시 이평선 위로 올라올 때까지는 손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장이 그렇단 말이에요. 저희가요, 재밌는 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수소를 좋아했어요. 근데 수소 쪽에서 두산 펴세를 되게 좋아했어요. 이 종목을. 근데 저희가요, 이거 수익 내고 다 팔아버렸어요. 못 갈 것 같아. 왜냐하면 얘가 가려면 이평선 위로 올라갈 때 거래량이 한번 터져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내려와야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근데 얘가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이거 수익 내고 다 내고 팔고 제가 그랬어요. 수소는 지금 파동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수소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아. 얘기했어요.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게 베어마켓 랠리이기 때문에 막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안 좋아요. 우리 회원들한테 최근에 제가 캐지 모빌리언스인가요? 예, 요걸 얘기를 해줬어요. 공식 종목을 사진 않았어요. 그냥 얘기만 했어요. 이게 뭐냐면 메타버스 관련한 결제 시스템을 최초로 붙인 종목이죠. 그죠? 네. 거래량 터지고 위에서 노는데 이게 안 무너지고 있다는. 그래서 제가 요즘 연구하고 꿈꾸고 있는 건 뭐냐면 딴 건 아니고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꿈일 것 같은데 저한테는 꿈이 아니에요. 어, 제가 한국 경제 지금 23년 차인데 저는 주식은 벤처라고 생각해요. 벤처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투자가 별로 안 드는 상황에서 나한테 굉장히 큰 부가가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만 잘 해놓으면 저한테 큰 부가가치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뭐 그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살펴본 결과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면 작년 하반기에는 제가 가장 많이 언급드린 게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나 P10인데 이거에 대한 상승 탄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 보이고 그 다음에 올해는 새로운 주도주들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그래서 4월까지는 이 정책 관련주뿐만 아니라 정책 관련주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정책 관련주에서 아마 또 다른 로봇 관련주나 자율주행 관련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죠. 제 생각 예상이 맞다면.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자율주행차 테마처럼 그렇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바닥에서 막 기고 있는 종목들이 후보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1월 30일 날인가요? 예, 그 방송 출연해서 그 얘기를 했죠.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라인이 바로 꺾이진 않죠. 그래서 제가 한 1월 중순까지는 갈 것 같은데, 근데 상승 탄력이 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왜 제가 1월 중순까지 갈 거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아직 이게 다음번에 이제 갈 만한 종목군들이 아직 주봉의 이평선 밑에서 위로 안 올랐어요, 아직까지. 올라올랑 말랑 올라올랑 말랑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올렸고 계속 그냥 매집을 하던 국면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아마 생각보다는 제 예상이 맞다면 생각보다는 어, 어, 이 또 다른 그 자율주행차라든지 2차 전지 로봇 관련 같은 그런 종목군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또 다른 종목군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다. 그거 지금 바닥에서 지금 기고 있거든요. 어, 근데 셀트롤이나 뭐 화학이나 철강이나 이런 종목들하고는 달라요. 어, 확연하게 달라요. 근데 그 종목들이 제가 볼 때 후보군들이 대부분 다 정책 관련주 쪽에 많이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핀셋과 표적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냥 건설주 이런 식의 방식은 더 이상 이제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그냥 제 생각이니까 들으세요. 올해 4월, 5월까지가 아마 주도주가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스마트 머니들이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 스마트 머니들이 저는 올해 하반기는 별로 그렇게 썩 액티브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뭐 차차 얘기 드릴게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냥 힌트만 드리면 제가 만약에 스마트 머니라면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만약에 스마트 머니라면 저는 하반기에 이 정도 지수대에서는 손을 안 댈 겁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끝나는 시점에서 5월달 정도 되죠. 네. 제가 왜 올해 4월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처음으로 제가 이것도 공개하는데요. 선물 롤오버가 이번에 52,000계약 순매수예요. 롤오버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롤오버가 있기 때문에 선물이. 현물은 어차피 그러면 저는 하반기에 이 정도 치수대에서는 손을 안 댈 것 같고요. 이 정도 치수대에서 손을 안 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든다면 그렇다면 저는 제가 만약에 스마트머니라면 1월에서 아마 5월까지 승부 그러니까 1년 장사를 다 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스마트머니라면 그러니까 제 시나리오가 이대로 가고 제가 얘기했던 게 이대로 된다면 저는 무조건 1월에서 5월까지 1년 장사를 다 할 것 같아요. 어차피 하반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 원래 이게 양도세가 끝나버렸잖아요. 이제는 그런 형태가 가니까 예. 제가 좀 이따가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 이게 제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얘기 드리겠지만 일단 제가 요것부터 먼저 드리고 얘기 드릴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교육을 가입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건 차후 문제고 이거부터 먼저 들으세요. 예. 그래서 제가 듣고 저 사람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교육 강의를 할 때 하시면 돼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번 양도세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자율주행차나 로봇도 그렇고요. PCB도 그렇고 대충 지금 주기가요. 그러니까 지수가 밑에서 해갖고 주기가 한 50에서 100% 정도 내는 주기가 보통 그러니까 저점에서 그러니까 주도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주의 순환 주기가
저점에서 고점까지 보통 한 50%에서 한 100%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요 주기가요. 보통 한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1년 정도 계속 갔잖아요. 왜 그렇게 안 가는가 하면 아까 말씀한 베어마켓 랠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3, 4개월에 딱 타겟을 해서 그냥 끌어올리고 죽이고 끌어올리고 죽이고 이런 형태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게임주도 그랬잖아요. 이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게임주도 그러고 뭐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타겟으로 갈 때는 한 3개월, 4개월 목표로 해갖고 50%, 100%를 노리고 가는 형태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늦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면 한 20, 30%는 먹겠죠. 못 먹을 수도 있고. 안 돼요. 결국은 이런 데서 사야 돼요. 알면 이게 올라가는 시점에 사야 돼요. 그래야 터지면서. 이 라인에서. 미리 밑에서 매집을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사.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거 아니고는 답 안 나와요. 이번 장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시간은 올해 4월이나 5월까지. 왜 4월이나 5월이에요? 그러면 저는 딱 두 가지예요. 지금 외국인 선물 로로버가 12월 달에 로로버가 플러스 5만 2천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전인대나 양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국이 아마 유동성을 공급할 겁니다. 또 그날 한 해의 그런 플랜을 얘기하죠. 그 시진핑 정권에서 힘을 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금리 인하를 굉장히 아끼고 있는 걸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유동성 공급을 하고 나서 한 양해가 첫 주, 둘째 주니까요. 그러면 한 달 반 정도는 버텨요. 유동성 효과라는 게. 그 양회에서 유동성을 딱 공급하고 그자마자 폭락해버리면 시진핑의 이 전체적인 어떤 그 신뢰성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자국 국민에 대한. 네. 그런 거 안 하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래서 제가 딱 5월 달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달까지, 그러니까 스마트머니가 이걸 안다면 1월 달에서 5월 달까지 1년 장사를 다 하려고 그럴 거고, 안 봐도 비디오죠. 그러면 그때 아마 굉장히 지금과 같은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의 종목군들이 아마 이제 순환매로 돌아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재밌는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을 잘 고르는 사람들한테는 재밌는 흐름이 나오고 종목 못 고르는 사람한테는 계속 그냥 희망고문으로 계속 가고 자율주행도 그랬고 PCB도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제 종목의 게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섹터를 공략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올해도 쉽지 않을까, 쉽지 않지 않을까, 5월까지 쉽지 않을까. 지금 여러분들 보면 아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가는 놈만 가니까 땡기는 놈만 땡기고 3050을 못 돌파하잖아요. 3100은 언감성신이죠. 그 전형적인 베어마켓 랠리예요. 가는 놈만 막 땡기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전형적인 베어마켓 랠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올해는, 한 5월 정도까지. 그리고 정책 관련주가 이제는 새로운 어떤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황이라든지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을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이게 교육에 대한 그 홍보는 좀 이따 제가 얘기 드릴게요. 한 번에 다 얘기 드리니까. 아까 SK하이닉스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제가 어차피 교육하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왜 재밌는가 하면 이렇게 이평선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이요. 이평선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안 내려오고 땡기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 보면 화학주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못 올라와요. 셀트리온도 그렇고. 원래 이렇게 한번 내려온 종목들은 저렇게 내려온 종목들이 이렇게 쫙 땡기기가 쉽지 않다고요. 근데 SK하이닉스가 그랬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자율주행차 때문에 그런데요. 이렇게 첨단 제품에 대한 부분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저는 이제 지금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사실 하이닉스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떤 분들이 하이닉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저는 별로예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올라갈 때 거래가 없어요. 삼성전자한테도 저는 8만 원대 초반 옛날부터 그랬죠. 거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전형적인 베어 마켓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능한 한 시가총액 대형주에 대한 부분들을 손을 안 대려고 하고 있어요. 가능한 한. 그래서 이번 장은 제가 생각할 때 스마트머니가 손을 대는 장세라면 가능한 한 시가총액 10조 이상은 손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 번씩 SK하이닉스처럼 저렇게 터져도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게 이장은 안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머니가 됐든 개인이 그러니까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간에 베어마켓 랠리에서 저 정도의 종목들을 손을 댄다는 건 그러니까 되게 빨리 이렇게 왔다 나갔다 이게 하지 못해요. 저는 반대요. 개인적으로는. 예. 그래서 저는 1월에서 5월까지는 시가총액 10조 이하만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아마 제 예상이 맞으면 아마 한번 두고 보세요. 시가총액 대형 장세는 좀 아마 안 될 거예요. 베어마켓 랠리는 그런 장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도 보면 LG노텍이라는 게 이번에 갔는데요. 이 반도체는 이게 서브잖아요. 자율주행에서. LG노텍이라는 갔는데요. 얘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시가총액 8조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 있을 때 시가총액이 6조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 PCB 관련주 잘 올라갔던 거 코리아 서킷 이런 거 보세요. 시가총액이 7천억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은 제가 나중에 하라 그럴 때 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강의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제가 강의할 때는 그냥 듣고 계시면 됩니다. 예. 제가 뭐 제 무방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십니까? 예. 룰을 지켜주세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까지 보세요. 작년 연말에는 양도세도 있어서 그렇다라고 치더라도 대부분 다 대박이 나오는 거는요. 시가총액 10조 이하예요. 시가총액 10조 이상의 종목들이 대박 나는 건 SK하이닉스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대박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무슨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거의 없어요. 많이 올라간 게. 뭐 지금 문제가 있지만 동진세미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가장 1등 준 주석 엔지니어링 시가총액 9천억이에요. 없어요. 그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게임주 시가총액이 10조 이상 되는 것 중에 카카오 게임스가 있거든요. 7조 못 가요. 그 다음에 다른 거 잘 갈 동안 뭐 조이시티 뭐 이런 것들, M게임 뭐 다날 이런 거. 다날 1등 시가총액 10조예요. 그 다음에 뭐 펄어비스 시가총액 8조. 많이 올라가서 8조예요. 이때는 6조도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위메이드 시가총액 5조. 이때는 시가총액 2조. 2조가 뭐야? 한 1조 정도 언저.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달라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가는 장세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무거운 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시가총액이 10조를 넘지 않는 종목들을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이 아닌 거죠. 근데 자문하다가 또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그렇게 걸려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회원님들한테 계속 얘기했던 거, 핑거 같은 거. 시가총액 2천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베어마켓 내에서 스마트머니가 다루기가 너무 쉽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을 한두 종목들을 땡겨놓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이 메인으로 이렇게 땡기고 이런 장이 되겠죠. 제가 항상 얘기하죠. 내년 5월까지가 1년 장사를 다 할 거라고 생각하는 스마트머니라면 그게 편성해서 가야 된다고. 저는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 위주로 좀 하고,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막 일정 부분 막 이렇게 재단을 해놓고 가기는 되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그럴 수 있지만 가능하면 시가총액 좀 작은 종목들 위주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주봉이 위에 올라가는 종목들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려온 종목들은 손을 안 대는 게 나아요. 좋아요. 네. 내려왔는데 올라오려고 이제 준비한 종목들도 있죠. 그런 종목도 봐야 되죠. 예전에 우리가 신원이라는 남북경주도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하고 떨어질 때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많이 차이가 있어요. 제가 사실 우리 그 회원들한테 1월 달에 약간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제 나스닥을 보고 의외로 생각보다는 안 빠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코스피 지수가. 그러니까 많이 빠져봐야 2800선 중반이고 이거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빠진다면 의미가 없죠. 이게 많이 올라가 봐야 3200선. 그러니까 지수 게임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많이 빠져봐. 이거는 제가 이렇게 5월까지
하반기는 저는 이렇게 안 봐요. 저는 하반기는 무시무시한 시장이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저는 하반기는 무시무시한 시장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5월까지는 주식으로 해도 되지만 5월 이후부터는 아마 파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쨌든 5월까지는 저는 상단도 막혀 있고 하단도 막혀 있다. 그래서 종목 장사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수는 제가 볼 때 이런 장에서는 파생해갖고 돈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개별 종목 장세를 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하반기 얘기는 잘 안 하려고요. 왜냐하면 지수에 정답이 있으니까 보고 있다가 뭐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냥 또 저희가 매매하면 되니까. 그래서 하반기는 제가 5월 정도 가서 제가 시장 분석하고 일단은 2800선 중반에서 2900선 초반이 아마 바닥이지 않을까 싶고요. 해외에서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월봉도 계속 위에서 놀고 있고 한번 빠질 것 같은데 안 빠져요. 자꾸 이렇게 테슬라나 이런 것들이 잡아줘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은 좀 이제 섹터가 조금 세게 갈 수 있는 섹터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2의 자율주행차, 제2의 PCB, 제2의 로봇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올 때 막 꿈틀거리는 게 보이거든요. 저는 그런 걸로 이제 갈아타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 수급 한번 볼까요? 역시 외국인들은 관여 안 합니다. 최근에 보면 개인들만 계속 사고 있죠. 절대 관여 안 하더라고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다음번 그러니까 1월 달에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1월에서 5월까지 주도주 많이 바뀔 거예요. 보통은 상반기에 50에서 100%짜리 많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못 간다니까. 제가 방금 얘기했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시가총액 대형주 안 본다니까요. 그리고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어제 설명 왜 이런 얘기를 안 들으세요? 제가 2021년도에 지수대별 개인들의 순매수 비율입니다. 이거 보면 무슨 느낌 안 오세요? 이거 느낌 안 오세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 그러니까 뭔가 안 떠오르세요? 떠올라야 정상인데? 뭔가 하면 작년에요. 3,200 이상에서 15.1% 샀고요. 3,000에서 3,200 사이에서 32% 샀고요. 3,000 이상에서 8% 샀으면 또 합하면 얼마인가 하면 56%예요. (56%예요) 56%. 근데 이 56%에 제가 지금 데이터를 하나 넣지 않은 게 있는데요. 3,000 이상에서 개인들이 56%, 그 60% 샀고요. 60% 맞나? 40, 그 60% 샀고요. 이 60% 중에서 대형주가 80%예요. 제가 여러분들 무슨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하면서 무슨 그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3,200까지 매물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매물을 다 소화하지 않으면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매물을 소화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죠. 계속 박스에 구르면서 지쳐서 다 나오도록 하든지 아니면 밑으로 한번 확 뺐다가
공포감으로 올려서 쭉 올릴 때 다시 얘네들 물량을 손절하게 만들든지. 두 개밖에 없잖아요. 지금 작년에 이렇게 샀는데 올해 이거 올리면서 이걸 받아서 가겠다고? 이걸 기관이나 외국인이 다 받아서 가겠다고? 바보예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그 바보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바본가, 이걸 작년에 샀는데 올해 이걸 다 받아준다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스마트머니들이? 이 개인들 물량을? 물려있는 물량을?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이 중에 대형주가 70%예요. 80%예요, 80%.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같은 거를 좀 보시고 전체적인 판세를 분석할, 그러니까 왜 지금 자꾸 개별주 장세가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뭔가 주식 공부를 자꾸 이렇게 쉽게 하려니까. 자, 보세요. 이것도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원래 유동성 장세가 끝나면 그 다음 나오는 게 실적 장세잖아요. 근데 유동성 장세가 딱 끝났죠. 페드가 테이퍼링을 땡기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긴축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실적 장세가 나와야 되는데 실적 장세가 이번에 없었어요. 작년에. 왜? 3분기 실적이 대형주가 사상 최고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다 대형주가 고점 맞아버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 OECD 여기 있나? OECD 경기 선행지수가 꺾여버렸고요. 예, 미국에서 서비스 무역이나 상품 무역이 다 꺾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다 꺾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3분기 실적이 고점일 수 있다. 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유동성 장세 다음에 실적 장세가 나와야 되는데 실적 장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시장에서 실적을 안 믿는 거죠. 경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제 얘기?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시장이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동성도 없어. 실적도 없어. 그럼 믿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는 믿을 수 있는 게 첨단 산업이나 혁신 산업밖에 없다. 얘들은 실적하고 상관없잖아요. 앞으로의 미래의 성장성을 이렇게 담보하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메타버스, NFT, 자율주행, 그 다음에 뭐 로봇,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나 로봇 하려면 PCB가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반도체도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 막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뭔가를 땡기려면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찾는 모멘텀이 첨단이나 혁신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첨단이나 혁신이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다음번에 모멘텀이 뭐지라고 생각하니까 3월 초에 대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이 딱 있을 때는 스마트 머니들이 뭘 하겠어요? 이 대선을 끼고 뭘 하겠어요? 예, 정책 관련주도 모멘텀을 만들어서 올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올해 대선이 없다면 아마 첨단이나 혁신이 계속 갈 거예요. 언제까지? 경기가 돌아서거나 아니면 실적 장세가 제대로 올 때까지는. 경기가 돌아서야지 실적 장세를 이제 시장이 믿어주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언제부터 바뀌는가 하면 1월 달하고 2월 달에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생각보다 이게 잘 나왔다. 이러면 그러면 다시 실적 장세로 가겠죠. 왜냐하면 3분기는 어차피 경기에 대한 고점 때문에 실적 장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손을 안 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정책도 정책이지만 1월달, 2월달 4분기 실적 나오는 거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3분기 실적은 어차피 경기 때문에 무시해버렸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단계 건너뛰었잖아요. 근데 4분기 실적이 또 잘 나오면 사람들이 이거는 인정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분기 5월 달까지의 모멘텀은 4분기 실적하고 정책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정책 관련주 반, 그 다음에 4분기 실적 관련주 반 이렇게 묶고 가는 거죠. 근데 대형주가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을까요? 공급망 병목 현상이 되게 심하게 나왔는데 쉽지 않겠죠. 이해되시죠? 제가 얘기하는 거. 대충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거까지 포함시켜서 이걸 보면 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베어마켓 랠리일 수밖에 없는 거고